지지율이라든지 이야기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KBS 상황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저는 내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관련되신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KBS가 국민들 마음을 얻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지금 제1노조, 2노조 할 거 없이 다 파업을 90% 넘는 찬성률로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KBS를 사실은 우리가 갖는다가 아니라 그들이 공정한 방송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KBS가 파업한다 그러면 관심이 없지. 왜? 인쇄소야?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내부적으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힘이 돼줘야 된다. 실제로 같은 관련한 무슨 문화제도 MBC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요. KBS 관련한 걸 안 봅니다. 그러나 KBS가 MBC보다 3배는 큰 조직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파업 중입니다. 지금 저 KBS 노조원들 엄청 열심히 파업 중이에요. 저 그림만 잠깐만 보시고. 그들이 낸 메시지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쨌건 공영방송은 우리가 지켜야 되죠. 저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켜야죠. 네. 자, 메시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이길 거라고 정해진 싸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내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길 때까지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두렵습니다. 누구나 겁이 납니다. 하지만 함께 가면 길이 되듯 나를 믿고 동료를 믿고 우리를 믿어 질긴 연대의 힘으로 이 싸움 절대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합시다. 이길 때까지 가봅시다. 우리가 이긴다. 투쟁. 우리가 선거를 지면은 금정구는 다 나쁜 놈 하지만 김경지 후보를 찍은 40% 가까운 지지자가 있습니다. 그럼요. 싸잡아 욕하지 마시고 KBS가 저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KBS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박장범이. 우리는 박잠견이라고 불렀죠. 박장범이가 KBS 사장, 물론 이거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닌데 KBS 이사회가 후보들 중에 면접을 봤더니 박장범이가 이제 사실은 후보가 된 상황이거든요. 대통령 임명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거죠. 박민 제쳤다. 박민의 방송 그 박민을 제쳤다. 근데 박민이 오늘 방송 국회 나와가지고요. 제가 대통령하고 술 먹은 거는 중앙지검장께 딱 한 번인데 어떻게 저렇게 대통령 술 친구라고 하냐.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리는 건가요? 어쨌건 박민이 날아가고 박장범이가 올 초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요거는 이 포샵 그러니까 포토샵이에요. 네. 실제로 저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저건 대통령실에 박장범이가 이제 오니까 방송을 찍으려고 오니까 여기에 윤석열이가 지자리 한번 앉아보라는 거잖아요. 한번 앉아보실래요? 뭐 KBS 사장 이렇게 이제 약간 이건 패러디인 거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박장범이가 그 당시 올해 그 대담에서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파우치 외국에서 조만한 백 가방이죠. 이렇게 해서 KBS 입장에서 진짜 모욕적일 것 같아요. 저 멘트를 칠 때 박장범이 어떤 식으로 쳤냐면 자기 딴에도 마음에 약간 좀 불편함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조만한 백이죠.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면서 점점 볼륨이 줄어듭니다. 자기 딴에는 어느 마음속에 양심 하나가 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국정감사 잘 보시면 여러분들은 화면만 보시잖아요. 나는 오디오를 편집해야 돼서 국정감사 주요 장면들을 오디오로 만들거든요. 하나같이 새까만 김용현이 빼고는 목소리가 국회의원들보다 3분의 1밖에 일부러 소리가 더 줄어드는 게 보여요. 그래프로 다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사장 면접할 때도 박장범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수입산 사치품을 명품이라 불러야 한다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는 파우치라고 부른 게 맞았어라고 그렇죠. 강변을 했는데 KBS 이사회가 박장범이가 사장하는 게 맞아.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박민희는 윤석열 술친구라는 이미지가 있고 문화일보 출신이에요. 방송 경험 1도 없어요. 박장범이는
김건희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KBS 사장의 박민을 제친 박장범이 김건희 라인이 드디어 KBS 사장이 올라가는 순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박장범이 김건희 라인이라고 확인된 게 이번에 확실하게 사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술친구가 더 대통령이 술친구인데 훨씬 더 잘 챙겨주고 그래서 박민이 KBS 사장이 됐는데 그것보다는 김건희가 이렇게 TV를 보고 있을 때 어머 박장범 쟤 나 되게 실도 잘 춘다. 쟤 사장 너 사장 이렇게 그러니까 김건희 힘이 더 세다는 게 이번에 확실하게 드러난 거죠. 어쩌냐면 이런 게 있어요. 사장이 되려면 이제 저런 경우는 내부 승진이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KBS 사장 공영방송 사장이니까 외부에서 이제 임명되는 경우가 꽤 있고 이제 박민은 그런 쪽에 가까운데 오늘 국회에 나왔어요. 박민 입장에서는 참 안 억울하죠. 나오고 싶은 자리일 거 아니야. 별로 존나게 해먹은- 빨아댔는데. 그리고 얼마 해먹지도 못했는데 연임해서 아니, 더 해먹으려고 근데 경영 실적이 너무 안 좋아. 박민을 앉히기에는 또 앉히기에는 경영 실적이 너무 안 좋고 저는 윤석열 정부가 최근 트렌드가 권력의 개를 공공기관 사장으로 앉히는 게 좀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등시 같은 짓입니다. 뭐냐면 얘들이 언론 장악을 하려고 했지만 진짜로 언론 장악의 효과가 있었다면 KBS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윤석열 지지율 한 70% 나와야 되잖아. 언론 장악이라는 이미지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김건희 명품백 수수를 실드친 박장범이를 사장으로 앉히면 이게 윤석열 정권의 좋은 일일까요? 우린 반발심만 생기는 거 아니야. 저 등신 같은 게 KBS 사장을 이제 명품백을 쪼매난 파우치라고 말한 것까지 꽂아버리네? 분노만 더 올리는 거예요. 지금 KBS 언론 노동조합 뉴스9을 용산 방송으로 만든 주범을 최종 사장 후보로 제청한 것에 충격을 먹었다. 요거는 이제 박민에 대한 얘기예요. 박민이 다 될 줄 알았어. 박장범이 돼버린 거예요. 그건 오다가 있었다고 봐야지. KBS 이사회가 야당 추천 KBS 이사들은 안 들어오고요. 여당 추천 이사들만 들어와서 한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면 네. 저기 박민희가 아니라 박장범이가 된 거는 오다가 있었다고 봐야지. 그런데 자기 회사 망해먹는 실제로 KBS 직원들은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아닌 거예요. 내 회사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근데 어디 점령군 같은 문화일보 출신 박민희가 들어와가지고 영업 실적을 개판 내놨어. 아무도 안 봐 이제. 시장에서 보지 않는 사람들이 텔레비 켜놓는 시청률이라는 게 있거든. 안 보는 사람들이 켜놓는 시청률이라는 그죠, 게 있다고. 식당 같은 데서. 채널이 아예 안 들어가고 켜놓는 게 지금 있다고. 뭐 방송국 그 공영 방송국 유튜브 동접자 수 보면요. 20명 못 넘는 데가 많습니다. 19명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채널만 못해. 19명. 진짜 채널 10,000명 넘잖아요. 에이, 짜증내게. YTN 인수하셨어야죠. 그럼. 근데 이것마저도 불법이라는 거죠. 기억들 하시겠지만 이진숙이가 방통위원장 되자마자 당일날 KBS 이사회 박문진 이사의 선임 의결을 강행해서 KBS 이사진들을 그냥 의결을 했어요. 근데 법원이 이인 방통위가 한 모든 행위는 위법이다라고 계속 지금 판결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KBS 이사에 관련된 것도 지금 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1년여간 심의 의결 다 뒤집히나 이러고 있어. 불법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참에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공영방송 사장은 국민이 뽑아도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돼서 검찰이나 감사원이나 공영방송 같은 데는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게 의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직접 뽑아도 돼요. 다 불법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태규가 이진숙이는 탄핵 소추 중이니까 김태규가 나와가지고 오늘 쌍욕을 나 씨발 이 새끼는 내가 봤을 때 그냥 양아치야. 그러니까 언론들이 열받는 게 뭐냐면은 김태규가 쌍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우영 의원이 열받아가지고 또 서로 싸우는 과정에 김우영만 패고 있어 또 언론이. 근데 최근에요 광주 MBC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저게 뭐냐면 저 뒤에 있는 장면이 광주 문화방송이 타는 장면이에요. 불타는 장면. 5.18 때. 5.18 때. 그 이유는 뭐냐면요. 시위대들 관련한 보도를 정반대로 하고 있다고. 폭도들이 일어나서 정당한 공권력이 작동해서
진압했다 이렇게 보도했던 그때 불이 났었던 거를 최근에 43년 만에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언론인 거고요. 당시 여러분 저기가 아마 대인동이 어딘지 모르죠. 대인동 방송국에 불 질러 버렸어요. 그게 성남 민심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질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지금은 돌을 들어야 됩니다. 아니, 한국에는 지금 평화적인 것에 대한 국민들끼리 합의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이 더디되는 거죠. 박근혜 탄핵도 성남 군중들이 불태우고 그런 건 안 했잖아요. 전 세계가 높게 본 거고 폭력이 일어나는 순간 프레임이 바뀌어요. 계엄령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걸 가면 안 되니까 불질이라는 소리는 아니고. 좀 나중에 평화로 하고 이번에 한 번만 단두대 썼으면 좋겠어요. 네. 그다음 이게요 2021년 기사입니다. 5.18 당시 광주 MBC 방화했던 남성 재심 신청해서 41년 만에 무죄. 밑에 한번 읽어봐요. 데모 장면 방송하지 않는다며 방송국 건물에 불질러 재심 재판부 헌법 존립 헌법 질서 수호 위반 정당 행위. 잘못 읽으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헌법 존립. 재심 재판부 헌법 존립 헌정 질서 수호 위반 그렇지. 정당 행위. 헌법 질서라고 그래가지고. 헌법 질서. 헌정 질서. 자,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5.18은 아직도 북한군이 개입해서 일어난 폭동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질이들은 넘기세요 그냥. 그건 그냥 좀비죠 좀비.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안 바뀌는. 최근에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엄청난 거죠. 80년대에는요 네. 한국보다 광주라는 지명이 더 유명했습니다. 광주라는 지명이. 그게 지금 40여 년이 지나가지고 노벨 문학상까지 옮겨간 거예요. 저게 배 아픈 거야. 저게 특히 뭐 4.3, 뭐 5.18 이런 역사적인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것들이 봤을 때는 이제 한강에 소년이 온다라는 책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다뤄질 수밖에 없는 문학작품이 됐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후세한테 알리지 않고 부정하고 싶었던 부분이 어쩔 수 없이 교육을 통해서 전달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지금 힘들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실제로 학교에 비치됐는데 그게 폐기되도록 비치되지 못하도록 유도를 하는 공문을 보내서 지금 국감 중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정치인의 이미지인지도 모르죠. 윤석열이가 방송을 장악한다는 이미지가 완전히 박혀 있잖아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불신의 상태. 대한민국의 정권에 대한 불신의 상태. 그 KBS를 쪼면한 파우치라고 한 우리 박장범이를 임명을 하면 KBS가 공정보도 할 거라고 생각해요? 더 외면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치인의 이미지라고요. 실제로 윤석열 집권하고 나서 중요 요소에서의 방송들 뉴스가 이게 진짜 중요한 뉴스인데 절대 KBS에는 첫 번째 꼭지로 안 나갑니다. 어떤 경우는 7, 8번째 꼭지에 단신으로 돼버립니다. 알리고 싶지 않은 것들이죠. 근데 오랜 시간 동안 KBS에서 공영방송 투쟁을 했던 저분들 입장에선 못마땅한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7년 만에 다시 파업에 돌입한 이유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파업이 됐거든요. 합법 파업이에요, 저거. 왜냐하면 노사 협상하는 과정에 사측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거절함으로써 파업을 할 수 있게끔 모든 다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면 MBC가 파업에 이명박 때 실패했던 이유 아시죠? 월급을 안 줘버려. 그러니까 막 몇 달이고 막 연체가 되기 시작하니까 다 돌아갔던 기억들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박장범이 같은 애들을 KBS 사장에 앉히면 여러분들의 수신료가 박장범이 월급으로 나갑니다. 안 보시더라도 시장에 계시는 윤석열 찍었던 어머니들이 틀어놓은 텔레비전에서 윤석열도 비판할 수 있는 KBS를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자, 살다 보면 좋은 날님. 포나님 오늘 새벽 3시에 10살 아들이 열도 40도 몸도 축 처져. 아이고. 응급실 가려 했는데 응급실 대란이란 소식 때문에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어 그냥 집에서 해 뜰 때까지 집에서 케어했다가 아이고. 반차 내고 근처 병원 가서 간신히 좋아졌네요. 대한민국 미래가 정녕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에휴 이민이라도 가야 할까요? 너무 힘든 대한민국에 살고 있네요. 빨리 이 정권 끌어내려야 할 듯요.
가족이 아프니 더욱 실감나네요. 그래도 아름다운 나라 아닙니까? 자식이 아픈데 어찌할 수 없는 부모 우리가 바꿔야겠죠. 미래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 열이 지었게 나면 병원 응급실 가가지고 해열제 하나 맞으면 되거든요. 그것마저 못했다는 거잖아요. 몸이 축 처져 있으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참 뉴스 보는 게 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새날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방송도 보면 다 이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건희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김건희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나라를 말아먹다가 모든 뉴스를 김건희가 잠식해버리기 때문에 정말 민생이라든가 우리 의료 문제 이거 의료 대란 해결 하나도 안 됐잖아요. 경제 엉망진창이거든요. 이런 거를 진짜 다뤄야 될 때 다루지 못하고 김건희 하고 있으니까 김건희 윤석열 빨리 쏙 뽑아가지고 감방에다 쳐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네. 자, 여기까지가 1부였습니다.